이 애국심을 가지고 나와 있는 이 애국 국민들을 대변해야 된다. 그리고 모섬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특히 좀 창의적이고 역동적이고 우리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이 청년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계획적으로 늘려가야 된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청년들에 대한 우리가 도리 아니냐. 요즘 뭐 화두가 청년 일자리잖아요. 그 우리 세대 지금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기성세대가 청년 일자리의 길을 마련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우리 세대로 봐서는 기성세대 제약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노동개혁도 그런 측면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애국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께 드리는 글, 거짓과 불의와 싸워 반드시 정의를 바로 세우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19대 대통령 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500만 태극기 애국 국민들과 함께 출마를 선언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는 좌파가 의식 있고 합리적인 서민과 노동자의 세력이라고 인식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함께 향유하고서도 그 주역이었던 보수 우파의 괴멸을 원하고 민중민주주의를 선동하는 좌파 정치인들이 다시금 국가를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금의 진보 좌파 정당들의 포퓰리즘 분배와 대국민 세뇌가 현재의 대한민국을 일군 선배, 부모 세대의 헌신과 노력을 폄하하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른이 공경받고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분들이 존경받기보다는 오히려 멸시와 무관심, 더 나아가 적폐로까지 매도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탄핵 주도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은 물론 명예회복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진실의 역사가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 될 것이며 재건의 씨앗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정의와 진실의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갈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 마음을 믿고 또 믿으며 이제 500만 태극기 애국 시민과 함께하는 국민대장정을 시작하겠습니다. 500만이 1천만이 되고 2천만이 되고 5천만이 하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애국신당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조원진 이사입니다. 제가 나온 것은 태극기 500만 태극기 국민들, 애국 국민들의 마음을, 뜻을 어느 정당도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나가야 되겠다. 제 지금 여기 가슴은 여기 뭐 시퍼렇습니다. 집회 나가서 마지막에 그분들하고 인사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제 가슴을 칩니다. 저는 그분들의 그 뜻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을 만들면은 이게 원내 정당이 돼야지 많은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탈당을 한 거고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는 그 새누리당 사무실도 청가봤습니다. 탕기국 사무실도 청가봤고요. 가서 권영애 새누리당 대표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남 후보, 예비 후보 되셨죠. 남재준 후보님이 입당을 하시면은 경선을 통하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어주는 그런 과정은 꼭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이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권영애 새누리당 대표께서 남재준
그 예비 후보께 전화를 하셔서 조원진 후보가 조원진 의원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달하니까 당신 생각이 어떠냐. 그래서 그분은 제가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정당 가입은 하지 않겠다. 그러고 제가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무소속으로 계속 남겠다. 이런 말씀을 해서 당에서는 그러면은 이 공지를 당의 절차가 있으니까 공지를 해서 후보 신청을 받아서 단독 후보로 제가 신청했기 때문에 제가 출마를 된 거고, 남재준 후보는 제가 국회 정보위 간사할 때 국정원장을 하셨던 분이고 워낙에 결이 좋은 분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아무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애국심이 갖고 계신 분이라서 조만간에 그분을 찾아뵙고 저의 뜻도 전달하고 그분의 말씀도 들어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칙과 진심, 두 번의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이 두 단어를 마음에 품고 정진해 왔습니다. 조금은 더딜지라도 옳은 일을 가겠다는 결심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달서 병해 지역구를 두고 있는 새누리당 최고위원 조원진입니다. 어린 시절 공부보다는 운동을 좋아했던 그러한 학생이었죠. 선수했는 것도 많아요. 야구, 배구, 사격, 스포츠는 스케이트도 탔었고, 제가 스스로 야구부를 만들었어요, 학교에서. 그 정도로 이제 아주 운동에서 리더십이 있고, 야구부 없는 학교에서 야구부 만드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초등학교 4학년이. 제가 야구부 만들어서 제가 감독, 주장, 코치, 주장 다 했으니까 지금 제 몸에 비하면은 잘 안 믿으시겠지만은 저희 동기들은 다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항상 리더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기반들이 정치에 좀 맞는 스타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정치외교학과를 처음에 선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치외교학부를 가봐서 여러 가지 많은 인연들을 가지게 됐고, 여러 가지 그런 기본 정치에 대한 기본 그런 부분들을 갖추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외대의 정액과 학생이었고, 그 당시 항병태 교수께서 총장 겸 정액과 교수였어요. 그래서 강의를 굉장히 잘하셨고, 근데 이제 총장께서 그만두시고,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하는 통일민주당 창당 발기인으로 이제 부총재로 영입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통일민주당의 창당 발기인으로 시작했던 게 29살 때입니다. 아마 김우중 그 당시 대우그룹 회장님하고 우연한 만남이 있었어요. 저하고의 만남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한 2시간 이상 얘기를 했는데, 대우그룹의 중국 북경지사에서 3년간 기획조사부장으로 3년간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제가 출마를 했어요, 국회의원에.
그게 15대 때 보궐선거 출마를 했는데 그 출마 이후에 2번 국회의원에 떨어지잖아요. 2번 떨어진 다음에 제가 다시 이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2000년에 다시 중국에 진출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는 이제 개인 사업자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8대 국회에서 가장 큰 개혁이 18대 노동개혁입니다. 그 당시에 야당의 추미애 위원장이고 제가 그 당시 한나라당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18대 가장 큰 노동개혁을 추진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19대에 들어와서 가장 큰 개혁이라고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제가 주축이 돼서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루어서 우리 이 국회 사상 처음으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그런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정치인으로서 18대의 가장 큰 개혁, 19대의 가장 큰 개혁의 중심에서 일을 했다는 것은 저한테는 상당한 영광이죠. 노동개혁이죠. 왜냐하면은 지난 19대 때 박근혜 정부에서 하고자 했던 4대 개혁, 공공, 금융, 교육, 노동개혁 중에서 나머지 개혁들은 조금씩 진척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노동개혁은 여야 간의 입장차가 워낙 컸기 때문에 한 발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환노위를 자진해서 들어간 것도 노동개혁이야말로 지금의 하도인 청년 일자리 문제, 또 퇴직 이후의 장년의 일자리 문제, 이런 일자리하고 직결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 노동개혁법은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야당 보고도 제안을 했어요. 노동개혁을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 관련 재단체들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시작하자. 이렇게 제안도 했습니다. 꼭 이 노동개혁만큼은 지금 저성장이 아마 장기적인 저성장 구도가 들어올 것 같은데 이런 저성장 구도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개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달서구가 교육과 문화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의 여건을 빨리 좋은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또 문화시설에 있어서도 우리 대구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 우리 지역에 보면은 두류정수장 후적지에 대한 대안들도 빨리 만들어서 후적지 개발도 빨리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용어를 좋아합니다. 열정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모든 일은 열정을, 처절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처절함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처절함, 이란 있어야 되고 저한테는 최초라는 얘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정신은 바로 처절함과 열정, 이 두 가지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열정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처절하게 열정을 가지고 국회 활동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다. 이런 다짐도 함께 해봅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현장 인터뷰 시간에는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눈에 띄는 활동을 하는 의원들에게 국정감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박진형 기자. 네, 국감 현장 인터뷰 오늘은 안전행정위의 조원진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방 행정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보니까요 지방재정부실에 여러 요인이 있는데 네.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정치권의 포퓰리즘 때문에 이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그런 부분도 많고요. 뭐 네. 선거 한 번만 있으면은 복지비가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이 복지비가 국가의 정책을 시행하는 부분인데 매칭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특히 이제 지자체 기초단체들의 부담이 너무 많다. 이 매칭 사업만 아니면은 뭐 사실은 복지를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도리지만은 국비보다는 지방비의 매칭 사업으로 인한 그런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특히 복지비가 50% 이상 되는 곳이 한 48곳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구, 부산, 광주의 이런 광역 도시에서의 지방자치 구조, 네. 기초단체 구에서는 거의 70%, 60% 이상 되는 복지비가 지출되는 구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구 달서구를 보면은 복지비가 한 64% 되는데 공무원들 임금이 한 25%가 돼요. 나머지를 가지고 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행정 서비스의 질이 거의 없다. 뭐 아주 최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제 지방 교부세 외에 네. 재정 자립도가 약 40% 이하가 되고 그다음에 그 지금 말하는 그 비용이 60% 이상 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액 교부세를 통해서 좀 재정에 대한 숨통을 좀 틔워줘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그 관련 지자체들은 사실은 행정 자체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법안도 제가 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그 국감에서 꼭 이 문제를 부각을 해서 관련 지자체들이 좀 숨통을 털 수 있도록 재정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세종시 공무원의 출장과 출퇴근 문제인데 비용도 비용이고 어떻게 보면 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세종시 공무원들이 사실은 뭐 지금 막 이동하고 막 많이 이전을 하고 있는데 우선 첫째는 정주 조건이 지금 다 갖춰지지 않았다. 네. 물론 앞으로 좀 나아지겠지만은 약 한 3년간 뭐 교통비 그다음에 이전비 뭐 이런 비용으로만 한 780, 한 3억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네. 정부 예산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좀 더 개선하면 좋은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우선은 뭐 영상회의를 좀 영상회의 시스템은 지금 다 돼 있는데 영상회의를 좀 활성화하자. 정부 간의 영상회의는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공무원들이 사실은 뭐 지금 국감기간이고 예산기간이고 이렇게 되면은 뭐 평시에도 국회를 주로 자주 많이 와요. 그러면은 이제 정부와 국회 간의 영상회의 시스템도 좀 갖춰서 네. 그런 부분 좀 활성화하면은 이런 비용의 절감이 굉장히 될 수 있다. 그래서 세종시에 이전하는 부분들의 공무원들이 불편함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그 공무원들이 필요 없이 중앙으로 와서 뭐 이렇게 비용을 낭비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 이번 국감에서 정부의 대책을 확실히 좀 따져보고 물어보겠습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어떻게 보면 청년층의 0.7%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청년 인재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은 뭐 창조 경제, 네. 뭐 창의 뭐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가 데이터베이스 안에 약 한 26만 명 정도의 데이터가 있는데 청년이 0.7%밖에 안 돼요. 그것은 이제 데이터의 이 청년의 그 능력 있는 청년들을 찾는데 너무 정부가 안일했던 거 아니냐. 예. 또 30대까지 포함을 해도 10%가 안 됩니다. 아. 그래 따지면은 뭐 8.5% 되는데 30대 인재들도 꽤 많잖아요. 근데 이 청년 데이터베이스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베이스 자체의 데이터를 좀 보강할 필요가 있고 특히 좀 창의적이고 역동적이고 우리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이 청년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계획적으로 늘려가야 된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청년들에 대한 우리가 도리 아니냐. 네. 요즘 뭐 화두가 청년 일자리잖아요. 그 우리 세대
지금 하고 있는 뭐 소위 말하는 기성세대가 청년 일자리의 길을 마련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우리 세대로 봐서는 기성세대 제약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어서 네. 지금 하고 있는 노동개혁도 그런 측면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애국심을 가지고 나와 있는 이 애국 국민들을 대변해야 된다. 그리고 모섬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특히 좀 창의적이고 역동적이고 우리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이 청년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계획적으로 늘려가야 된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청년들에 대한 우리가 도리 아니냐. 네. 요즘 뭐 화두가 청년 일자리잖아요. 그 우리 세대 지금 하고 있는 뭐 소위 말하는 기성세대가 청년 일자리의 길을 마련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우리 세대로 봐서는 기성세대 제약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어서 네. 지금 하고 있는 노동개혁도 그런 측면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애국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께 드리는 글, 거짓과 불의와 싸워 반드시 정의를 바로 세우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19대 대통령 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500만 태극기 애국 국민들과 함께 출마를 선언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는 좌파가 의식 있고 합리적인 서민과 노동자의 세력이라고 인식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함께 향유하고서도 그 주역이었던 보수 우파의 괴멸을 원하고 민중민주주의를 선동하는 좌파 정치인들이 다시금 국가를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금의 진보 좌파 정당들의 포퓰리즘 분배와 대국민 세뇌가 현재의 대한민국을 일군 선배, 부모 세대의 헌신과 노력을 폄하하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른이 공경받고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분들이 존경받기보다는 오히려 멸시와 무관심, 더 나아가 적폐로까지 매도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탄핵 주도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은 물론 명예회복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진실의 역사가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 될 것이며 재건의 씨앗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정의와 진실의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갈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 마음을 믿고 또 믿으며 이제 500만 태극기 애국 시민과 함께하는 국민대장정을 시작하겠습니다. 500만이 1천만이 되고 2천만이 되고 5천만이 하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애국신당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조원진 이상입니다. 제가 나온 것은 태극기 500만 태극기 국민들, 애국 국민들의 마음을, 뜻을 어느 정당도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나가야 되겠다. 제 지금 여기 가슴은 여기 뭐 시퍼렇습니다. 집회 나가서 마지막에 그분들하고 인사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제 가슴을 칩니다. 저는 그분들의 그 뜻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을 만들면은 이게 원내 정당이 돼야지 많은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탈당을 한 거고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는 그 새누리당 사무실도 청가봤습니다. 탄기국 사무실도 청가봤고요.
가서 권영애 새누리당 대표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남 후보, 예비 후보 되셨죠. 남재준 후보님이 입당을 하시면은 경선을 통하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어주는 그런 과정은 꼭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이 태극기 외국 세력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권영애 새누리당 대표께서 남재준 그 예비 후보께 전화를 하셔서 조원진 의원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달을 하니까 당신 생각이 어떠냐. 그래서 그분은 제가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정당 가입은 하지 않겠다. 그러고 제가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무소속으로 계속 남겠다. 이런 말씀을 해서 당에서는 그러면은 이 공지를 당연 절차가 있으니까 공지를 해서 후보 신청을 받아서 단독 후보로 제가 신청했기 때문에 제가 출마를 된 거고, 남재준 후보는 제가 국회 정보위 간사할 때 국정원장을 하셨던 분이고 워낙에 결이 좋은 분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안보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애국심이 갖고 계신 분이라서 조만간에 그분을 찾아뵙고 제 뜻도 전달하고 그분의 말씀도 들어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칙과 진심, 두 번의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이 두 단어를 마음에 품고 정진해 왔습니다. 조금은 더딜지라도 옳은 일을 가겠다는 결심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달서 병해 지역구를 두고 있는 새누리당 최고위원 조원진입니다. 어린 시절 공부보다는 운동을 좋아했던 그러한 학생이었죠. 선수했는 것도 많아요. 야구, 배구, 사격, 스포츠는 스케이트도 탔었고, 제가 스스로 야구부를 만들었어요, 학교에서. 그 정도로 이제 아주 야당의 추미애 위원장이고, 제가 그 당시 한나라당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18대 가장 큰 노동개혁을 추진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19대에 들어와서 가장 큰 개혁이라고 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도 제가 주축이 돼서 여야 간의 합의를 누려서 우리 국회 사상 처음으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그런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정치인으로서 18대의 가장 큰 개혁, 19대의 가장 큰 개혁의 중심에서 일을 했다는 것은 저한테는 상당한 영광이죠. 노동개혁이죠. 왜냐하면은 지난 19대 때 박근혜 정부에서 하고자 했던 4대 개혁, 공공, 금융, 교육, 노동개혁 중에서 나머지 개혁들은 조금씩 진척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노동개혁은 여야 간의 입장차가 워낙 컸기 때문에 한 발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환노위를 자진해서 들어간 것도 노동개혁이야말로 지금의 하도인 청년 일자리 문제, 또 퇴직 이후의 장년의 일자리 문제, 이런 일자리하고 직결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 노동개혁법은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야당 보고도 제안을 했어요. 노동개혁을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 관련 재단체들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시작하자, 이렇게 제안도 했습니다. 꼭 이 노동개혁만큼은 지금 저성장이 아마 장기적인 저성장 구도가 들어올 것 같은데, 이런 저성장 구도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개혁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달서구가 교육과 문화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의 여건을 빨리 좋은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또 문화시설에 있어서도 우리 대구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 우리 지역에 보면은 두류정수장 후적지에 대한 대안들도 빨리 만들어서 후적지 개발도 빨리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용어를 좋아합니다. 열정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모든 일은 열정을 처절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처절함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처절함이란 있어야 되고 또 저한테는 최초라는 얘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정신은 바로 처절함과 열정 이 두 가지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열정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처절하게 열정을 가지고 국회 활동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다 이런 다짐도 함께 해봅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현장 인터뷰 시간에는 국회 국정감사기관 운동에서 리더십이 있고 야구부 없는 학교에서 야구부 만드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초등학교 4학년이. 제가 야구부 만들어서 제가 감독, 주장, 코치, 주장 다 했으니까 지금 제 몸에 비하면은 잘 안 믿으시겠지만은 저희 동기들은 다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항상 리더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기반들이 정치에 좀 맞는 스타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정치외교학과를 처음에 선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치외교학부를 가봐서 여러 가지 많은 인연들을 가지게 됐고 여러 가지 그런 기본 정치에 대한 기본 그런 부분들을 갖추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외대의 정액과 학생이었고 그 당시에 항병태 교수께서 총장 겸 정액과 교수였어요. 그래서 강의를 굉장히 잘하셨고 근데 이제 총장께서 그만두시고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하는 통일민주당 창당 발기인으로 이제 부총재로 영입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통일민주당의 창당 발기인으로 시작했던 게 29살 때입니다. 아마 그 김우중 그 당시 대우그룹 회장님하고 우연한 만남이 있었어요. 저하고의 만남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한 2시간 이상 얘기를 했는데 대우그룹의 중국 그 북경지사에서 3년간 기획조사부장으로 3년간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제가 출마를 했어요. 국회의원에. 그게 15대 때 보궐선거 출마를 했는데 그 출마 이후에 2번 국회의원에 떨어지잖아요. 2번 떨어진 다음에 제가 다시 이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2000년에 다시 중국에 진출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는 이제 개인 사업자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8대 국회에서 가장 큰 개혁이 18대 노동개혁입니다. 그 당시 시간에 눈에 띄는 활동을 하는 의원들에게 국정감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박진형 기자. 네, 국감 현장 인터뷰 오늘은 안전행정위의 조원진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방행정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보니까요 지방재정부실에 여러 요인이 있는데 네.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정치권의 포퓰리즘 때문에 이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그런 부분도 많고요. 뭐 네. 선거 한 번만 있으면은 복지비가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이 복지비가 국가의 정책을 시행하는 부분인데 매칭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특히 이제 지자체 기초단체들의 부담이 너무 많다. 이 매칭 사업만 아니면은 뭐 사실은 복지를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도리지만은 국비보다는 지방비의 매칭 사업으로 인한 그런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특히 복지비가 50% 이상 되는 곳이 한 48곳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구, 부산, 광주의 이런 광역 도시에서의 지방자치 구조, 네. 기초단체 구에서는 거의 70%, 60% 이상 되는 복지비가 지출되는 구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구 달서구를 보면은 복지비가 한 64% 되는데 공무원들 임금이 한 25%가 돼요. 나머지를 가지고 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행정 서비스의 질이 거의 없다. 뭐 아주 최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제 지방 교부세 외에 네. 재정 자립도가 약 40% 이하가 되고 그다음에 그 지금 말하는 그 비용이 60% 이상 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액 교부세를 통해서 좀 재정에 대한 숨통을 좀 틔워줘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그 관련 지자체들은 사실은 행정 자체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법안도 제가 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그 국감에서 꼭 이 문제를 부각을 해서 관련 지자체들이 좀 숨통을 털 수 있도록 재정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세종시 공무원의 출장과 출퇴근 문제인데 비용도 비용이고 어떻게 보면 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세종시 공무원들이 사실은 뭐 지금 막 이동하고 막 많이 이전을 하고 있는데 우선 첫째는 정주 조건이 지금 다 갖춰지지 않았다. 네. 물론 앞으로 좀 나아지겠지만은 약 한 3년간 뭐 교통비 그다음에 이전비 뭐 이런 비용으로만 한 780한 3억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네. 정부 예산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좀 더 개선하면 좋은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우선은 뭐 영상회의를 좀 영상회의 시스템은 지금 다 돼 있는데 영상회의를 좀 활성화하자. 정부 간의 영상회의는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공무원들이 사실은 뭐 지금 국감기간이고 예산기간이고 이렇게 되면은 뭐 평시에도 국회를 주로 자주 많이 와요. 그러면은 이제 정부와 국회 간의 영상회의 시스템도 좀 갖춰서 네. 그런 부분 좀 활성화